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8강 생각멈추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심과 무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중심의 세계와 그 다음에 무중심의 세계. 이 인간의 세계는 중심을 바탕으로 한 세계고 진리의 세계는 무중심의 세계라. 진리를 체험한다 하는 것은 중심이 사라지면서 자각되는 그 무중심에 대한 각성, 이게 진리 체험과 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위를 할 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인간은 무엇을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는가 해결하는 걸 할 때 생각 중심의 삶에 매우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 있다 하는 거. 자기를 이해할 때도 생각 중심을 이해하고요. 생각 중심으로 된 자기 이해가 바로 이제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거. 나는 누구며 아무개뭐 뭐고 어디 출신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게 생각 중심의 자기 이해입니다. 이것이 사회에서는 통하죠. 왜 그러냐? 사회가 생각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는, 지금 사회에서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출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치관 자체가 생각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옛날에 원시시대나 이런 데 가면은 그때는 가치가 또 달라지죠. 생각 중심이 아니라 힘 중심이라든지요. 그러면 또 가치관이 또 달라지니까. 여하튼 지금 현대에 와서는 끊임없이 생각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코기도 에르고 숨. 에르고 숨.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생각에 자꾸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생각에서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뛰어넘어갑니다. 끊임없이 인간 내면 속에는 말이죠. 계속 생각이 연속적으로 이어나면서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서상해서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자기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생각이 멈춘 순간에 이걸 차마 견디질 못하는 거죠. 마치 TV 채널을 앉은 자리에서 이 채널을 틀었다가 재미없으면 저 채널 틀었다가 또 저 채널 틀었다가 계속 KBS, MBC, SBS 종편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번도 TV를 딱 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 멈추기는 이 생각을 꺼버리는, 생각을 끈다. 멈춘다. 생각을 꺼버리는 강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삶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다 합시다. 2, 3, 4, 5, 6, 7, 8, 9. 자, 이것이 쭉 선상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에서 6까지 간다고 합시다. 1에서 6까지 간다고.
여기서는 1에서 2로 3으로 해서 6까지 가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걸 원으로 치면은 1, 6 하면은 2, 3, 4, 5, 9, 8, 7 하면은 거꾸로 갈 수도 있죠. 1에서. 그래서 이때는 1에서 9로 8로 7, 6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생각은 뭐냐 하면 1에서 6까지 가기 위해서는 2, 3, 4, 5라는 것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 생각이 어떤 틀이 잡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뒤로 갔을 뿐이지 똑같은 순서적으로 단계를 거쳐야만 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에서 생각으로 건너갈 때 사람들이 가지는 주로 어떤 패턴입니다. 패턴, 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창의성을 생각할 때 생각이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할 때 1에서 6까지 가는데 이걸 계속 단계적으로 2, 3, 4, 5, 6을 거쳐서 간다면은 처음에는 창의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반복한다면은 세 번째 또 반복한다면은 네 번째 또 반복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그냥 또 가자 하죠. 세 번째는 아이고 또 가야 되냐. 고든 잡자. 아이고 지겹다. 가기 싫다.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전류가 전선을 타고 가면은 전류가 100을 보내면은 전선을 타고 가면은 이것이 저항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여기 도착하면 50이라도 뚝 떨어지잖아요. 이처럼 저항감 때문에 이 에너지가 이 일에 대한 집중하는 집중도가 뚝 가면 갈수록 뚝뚝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은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예. 반대로 말이죠. 1에서 6까지 가는데 이게 창의적이 되려면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말이죠. 자, 이 선상에 있지 않은 하나의 점, 이걸 제로로 합시다. 제로. 여기에 항상 머물 수 있다면은 1에서 6까지 갈 때 2, 3, 4, 5를 거치지 않고 1, 0, 6 이렇게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생각에서 생각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과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간다면은 하나의 생각을 했다가 그 생각을 놓고 생각을 멈추게 할 때, 이건 영은 생각을 멈추기.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 위치에 마음을 갖다 놓을 수 있다면은 여기서는 생각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저항감이 없죠. 저항감이 없기 때문에 훨씬 집중도가 높고 창의성이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생각을 멈추게 한다면은 인간은 어떤 고유의 에너지들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고 생각을 멈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이 생각 멈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생각 멈춤이라고 얘기해요.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를 관조하는 것. 그게 왜 그리 중요한가? 그것의 가치에 눈 뜨는 것이, 각성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의 그 육조단경이라는 하는 책이 있죠. 해능선사에 대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런 생각을 끊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 해능선사가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바루와 이제 그 장삼을 물려받고, 그때는 법을 전수하는 것이 스승이 제자한테 스승의 옷과 바로 밥그릇을 물려주는 것이 법을 전수하는 거라고 하죠. 그렇게 받고는 이제 주변에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는데, 그걸 피해서 밤에 이제 남쪽으로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해능에게 그것이 법이 물려졌다고 하니까 바루와 장삼을 빼앗기 위해서 많이 따라갔는데, 추적을 했는데, 그 중에 해명이라는 스님이 이제 해능을 끝까지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해능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해능이 이제 해명에게 묻죠. 도대체 왜 나를 따라왔냐? 법이라 하는 것은 뭐 도둑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나에게 바로 장사를 뺀다고 해가지고 법을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능에게 나는 그것이 탐나서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이 깨달은 게 그게 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따라왔다. 라고 하니까 해명에게 좋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할 테니까 생각을 멈추어라. 그때 이제 해명에게 얘기해준다는 말이 병식, 예. 모든 인연으로부터 물러나서 쉬어라. 모든 인연으로부터 물러나서 쉬어라. 병식재연하고, 그 다음에 물생일념이라. 한 생각도 내지 마라. 병식재연하고 물생일념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생각 멈추기가 나온 거죠. 병식재연이라. 모든 인연으로부터 물러나서 쉬는 것, 그리고 한 생각도 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생각이 멈춘 자리. 그래서 이것이 진리를 깨우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의 구조를 보면 말이죠. 저희가 생각들이 형상을 가지고 있죠. 뭘 상상한다든지, 누구랑 같이 간다든지, 가령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어디 놀이공원에 간다, 그 다음 같이 뭐 데이트도 한다, 이런 상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생각 염자. 그 스승님, 생각 이전에가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 자체가 전부 다
바깥에 그 밑에 최종적인 그거, 뿌리.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일어나니까요. 네. 이 염, 그 다음에 원, 원에는 원한다, 소원한다. 이 생각은 무엇에 대상이 있어야만 일어나요. 대상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대상이 있고요. 생각을 있게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지속될 때, 관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생각은 계속 커가요. 가령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은 그 사람과 자꾸 함께하는 생각을 자꾸 번지죠. 함께하면 이리 하면 어떨까, 저리 하면 어떨까,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 주말에는 어떻게 할까 하고 자꾸 생각이 번지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별을 했다. 이별을 하면 여기서는 대상이 사라지죠. 대상이 사라지도 영은 계속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발전시키려고 하면 이미 이별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더 이상 생각이 더 커지진 않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그리움, 향수, 대상은 사라졌지만은 대상은 형상화되지 않는 무형상적으로 어떤 혈음의 향수 이런 식으로 마음에 쭉 깔린 게 있죠. 네. 그러면 원은 뭐냐 하면 이게 두 개는 어떤 그래도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사라진 거고 그래도 어떤 누구에 대한 그리움, 누구에 대한 향수죠. 막연한 건 아닌데 원은 이거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가령 사춘기 때 막연하게 이성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거, 이 원이죠. 그러다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이게 번지고, 그와 헤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막연한 원인데 이 생각의 뿌리가 이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이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까지 다 멈춰야 멈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의지적으로 됩니다. 원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중심적이라고요.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원을 떼어놓으려고 하면 항상 어떤 사랑을 근거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누군가를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종교적이라고 하면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 내 뜻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쓸 때 이 원의 단계까지 잘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로 수행을 할 때 서원을 바라죠. 서원을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생각의 근본 뿌리까지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멈추어지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가 뭐 어떠냐? 생각이 멈춘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일 수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에너제틱하다고요. 에너지가 넘친다고요. 이 사람은 일을 계속해도 끊임없이 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일에서 일을 넘어가는 사람은 일하면 할수록 지치죠. 이 사람은 일하고 일이 없는 쉼으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다. 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멈춘 그 자리가 어떠냐 하면요. 첫째는 생각을 멈추면은 그 자리는
시공간을 앞선 자리입니다. 이 생각이 멈춘 자리부터 그 다음 단계 시공간이 나옵니다. 시공간이 앞선 공간이 태초에 할 때 바로 이 말이 태초에 할 때가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할 때가 바로 시간이 멈춘.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따라서 뭔가를 이게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있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형용할 수 없단 말은 전체가 아까 제가 생각이 멈추면 백지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언어 이전의 단계고요. 유락하는 있음이라 하는 것은 집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정신이 집중할 수가 없죠. 뭔가에 대해서 뭐가 구체적인 형상은 없지만 집중이 된다는 말은 그게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긴 있는데 무엇이라 규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 상태는 어느 것에서도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월적이다. 어느 것에서 속해 있지 않다. 초월적이다. 그럼 네 번째는 에너지 상태다. 에너지. 고체 상태가 아니고 물과 같은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러므로 무슨 형상이든지 형상화될 수 있는 단계다. 생각 멈추기를 잘하면은 가령 이게 말이죠. 우리가 영어 같은 외국어를 배울 때도 이게 영어죠.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이것도 형상이고 형상을 형상으로 옮기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머릿속에서 써먹지를 못해요. 이렇게 외우는 건. 이건 에너지 상태로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억하냐 하면은 이 영어 문장을 외울 때 말이죠.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할 때 여기다 한글로 전부 다를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알아들 게 아니고 이 중간 단계 문장은 한글 문장이고요. 한글 문장에 서는 어휘들은 영어를 가져와가지고 말할 때 이런 식으로 기억해 놓으면은 이것이 영어로도 쉽게 갈 수 있고 한글로도 쉽게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에너지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례로서 공부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외국 사람 만나면 이것이 영어로 되고요. 한국 사람 만나면 한글로 되고 머릿속에서 기억 자체를 형상화시켜서 기억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지식을 지식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늘 아무리 써도 늘 그 자리에 있을 뿐이죠. 제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걸 해서도 아무것도 한 바가 없다. 석가모니 같은 분은 40년간 교화를 하셨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가르친 바가 없다. 아무도 교화한 바가 없다. 당신은 늘 그 자리에 있었을 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멈춘 상태를 다섯 번째는 무라고 그래요. 무. 동양에서 무라 할 때 이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이 멈췄다는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무라고 하고 인도에서는 공이라고 그러죠. 공이란 말은 비었다는 뜻인데 뭐가 비었냐? 생각이 비었다는 뜻이에요. 공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죠. 텅 비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좀 공간 개념이잖아요. 공간 개념 자체도 생각이라고요. 예, 마치 우주 속에 있는 것 같이 텅 비었다. 빈 속에 있다는 그 생각 자체도, 네, 그 생각 자체도 끊어내면 이 무란 말은 굉장히 실천적인 말입니다. 생각을 잘라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무자 화두 참구를 할 때 무락하는 이 무를 외치면서 온 정신, 마음, 몸의 힘을 다 집중해가지고 오롯이 여기에 온 힘을 다해가지고 생각을 잘라내게 만들죠. 그게 이제 이 무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이 아까 3단계 있죠? 까지 그걸 다 밑바닥까지 잘라내는 두 번째까지 잘라내고 세 번째는 큰 서원을 바라고 이렇게 될 때 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또 여섯 번째는 인간의 본래자리입니다. 마음의 본래자리입니다. 제 집이라고요. 제 집. 여기서 나가서 일을 하죠. 생각은 일하는 겁니다. 생각은 활동이라면은 생각 멈춤은 이게 일이라면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다시 생각이란 일을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계속 가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일만 하는 사람들. 기회가 아닌다면은 견딜 수가 없죠. 제 집에 오는 것은 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손 놓고 쉬는 거예요. 이 멈추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 멈추기가 어떻게 중요한지 좀 알아봤습니다. 아니, 이 호흡 같은 말이죠. 호흡도 한번 보면은 들숨, 날숨이 있죠. 요 사이에 멈춤이 있죠. 숨이 들숨과 날숨 사이에 멈춤이 있죠. 네, 예. 예, 멈춤이 있죠. 멈춤이 있다고 해가지고 호흡이 끊어진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잠시 멈추는 거. 연속적으로 계속 되지만은 멈춤이 있죠. 네. 이걸 이해하면은 생각 멈춘다 해가지고 내가 이슴이 끊어지는 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생각 멈추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 멈추기를 하는 방법이요. 예. 실질적인 방법을 가부좌 명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부좌를 하고 간단합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일단 생각을 멈추세요. 아니, 그 멈춘다는 게요. 생각을 멈추고 첫째, 그 다음에 멈춘 그 자리를 집중하라. 이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이 가부좌를 할 때요. 예. 생각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해보거든요. 네. 들숨, 날숨, 호흡에. 예. 호흡에 집중하는 그 자체도 생각 아닌가요? 호흡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깊이 들숨 깊이 하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인위적으로 하면 호흡이 생각이 됩니다. 그거 생각이죠. 예, 인위적으로 할 때 호흡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네. 일어나는 걸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관찰만 하라고요. 그냥 관찰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 호흡법도 하나의 명상이에요.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명상을 할 때는 호흡은 자연스럽게 두고 관찰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그거를 마치 단전 호흡한다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그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게 바로 생각을 멈추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가부좌로 좀 들어갈 때 생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 수평선을 이렇게 좀 그리거든요. 수평선. 예. 그 선을,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가면. 예,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방법적이니까요. 예. 하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 어디로 튈 줄 모르잖아요. 네, 아주 작동사의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지점에다 모아놓는 거죠. 한 지점에 모아놨다가 그 하나의 지점을 없애버리면, 이게 아까 제 백지에서 점을 찍었다가 점을 지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부좌 할 때 저도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집중을 이 콧날 그 지점에다 집중을 해보기도 해요. 예. 어느 한 지점에다 이제 집중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잡생각은 없어지긴 하는데, 예. 그 집중하는 자체가 또 생각 아닌가. 그렇죠. 그게 그래서 아주 쉽지 않아요. 생각 잘라내기가. 예. 네. 그래서 잠깐만요. 이 집중할 때 손을 쓰면은 집중하기 편합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냥 집중하려고 하면은 생각을 끊어낼 때 생각을 일단 멈춰요. 멈추게 한 다음에 계속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생각이 없어지죠. 잠시라도 멈춘 상태에서 조금 잠의 상태로 빠지면 금방 생각이 올라와 버립니다. 속에 있던 생각들이. 잠 상태로 빠지기 전에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집중을 하면은 여기 힘을 받아요. 그래서 집중하기가 쉬워져요. 이런 방법론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나의 생각을 내 가지고 그게 상상이든 그림이든 생각을 내서 생각을 다스리는데, 이거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끔 집중하게 하죠. 그러나 이 생각마저도 치워져야 된다는 거. 그거 생각마저도 끊어내야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